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각 지역의 문화관광 정책 산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디아크 두물머리 일대가 전국적 생태 관광 명소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국비 예산 4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가 50km로 완화되는 시간대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디아크 인근 두물머리 일대가 전국적 생태 관광 명소로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내년도 국비 예산 40억 원을 전액 확보함에 따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시는 이와 관련한 내년도 국비 예산 40억 원을 전액 확보했고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50억, 시비 150억 등 모두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부를 두물머리 생태문화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를 확보하여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우선 디아크 일원에 길이 435m의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와 카페, 전망대, 낙하분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량은 디아크의 모티브가 된 물수제비와 두루미의 비상을 형상화한 아치교 형태로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주변에 다목적 광장, 피크닉장, 디아크 비치, 야생화 정원도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수상스키, 제트스키, 유람선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문화관광 정책 분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부천시는 오랜 기간 문화도시를 표방해왔는데요. 클래식 공연과 전시부터 영화와 만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국제축제까지 연간 문화행사가 그야말로 한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부천의 문화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 전국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췄습니다. 무대 천장에는 음향 반사판을 설치했고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부천 아트센터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성대하게 공연을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런던 필하모닉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롯데홀 같은 데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국내 최초로 폐소각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부천 아트벙커 B3구. 육중한 기계를 비롯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이색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적 전시나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기에도 제격입니다.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여기에서 아주 성장하고 발표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면서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여기서 쉼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충족을 가질 수도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국제축제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51개국 작품 260여 편이 선보인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폐막 시기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전체 관객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민식을 주제로 한 배우 특별전도 관람객이 6배 가까이 늘며 흥행에 성공해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부천 지역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큰 영화제 온 게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개최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에는 23개국 댄서 8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부천국제 만화축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세계 만화 애호가들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이렇듯 부천시가 문화산업으로 지역을 살리고 있다면 제2의 도시 부산은 업무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선 5개 자치구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실정인데요. 올해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워케이션 유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상에서 고개를 들면 푸른 바다를 품은 북항이 펼쳐집니다. 삼복도로를 따라 펼쳐진 원도심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초 부산역 옆에 문을 연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말로 원하는 곳에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새로운 일문화입니다. 거점센터는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과 회의실,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영도구에 2곳의 위성센터, 부산 전역에 12곳의 파트너 센터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워케이션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직장인의 초점을 맞춘 부산형 워케이션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부산형 워케이션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892개사입니다. 현재까지 527명이 부산을 다녀갔거나 방문이 확정됐고 608명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명확하게 업무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한 후에 또 관광지에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경험을 통해서 기업 이전이나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숙박 시 한 명당 하루 5만 원, 최대 50만 원의 숙박 바우처를 지원하고 5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도 마련했습니다. 부산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 이전, 지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거점센터가 생긴 거를 알고서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자주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와서 이제 정말 심과 일이 병행되는 약간 좀 힐링을 받으면서 그렇게 업무도 가능하고 지금 이거 인구 소멸 위주의 구의 그 숙박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구가 괜찮은지 영도구가 괜찮은지 좀 많이 저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요. 시는 올해 인구 감소를 겪는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위성센터를 10곳까지 늘리고 외국 기업 유치 등 시장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9월에 저희가 일본의 그 워케이션 선진 도시인 와카마현과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앞으로는 일본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 부산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해외 기업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정주 인구 1명이 유출되고 1박 2일 관광객 31명이 부산을 찾으면 지역 경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500억 원,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는 각각 2만 7천 명과
4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는 이 생태계를 좀 확장시켜서 민간에도 워케이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 운영사라는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산업이 민간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워케이션 산업들을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현실 속에 워케이션 사업이 지역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환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려고 해마다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북 7곳구는 5년간 국비 등 최대 150억 원을 들여 관광사업에 투자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생활인구도 함께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HCN 전복은 기자입니다. 시작! 나 어릴 적 친구들은 학교에 다녔지. 나 나뭇잎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 설거지해, 애보기해. 두건과 목걸이, 선글라스까지 평균 연령 80살이 넘는 할머니들이 래퍼로 변신했습니다. 한글 수업을 받다가 우연히 들은 신나는 비트와 직설적인 가사에 푹 빠진 겁니다. 나 젊은 사람한테 자꾸 배워가는데 봐가니 날 이제 늙어도 참 같이 동료를 해주니까 고맙다 하는 그만 빼고 뭐 쓰네. 오세 노래하지, 공부 가르쳐주지, 익하고 저하고 춤추고 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난 더위 안 받는다. 이후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앞으로 7곳군에선 공통 관심사만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모여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분 생활 문화권을 목표로 8개 읍면 곳곳에 공유 공간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대 플랫폼을 조성하는 특성화 거점 및 권역별 다거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공간 확산과 다양한 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거듭난 7곳군은 2027년까지 해마다 30억 원을 들여 지역 문화산업에 투자합니다. 마을별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문화소외지라는 오명을 벗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최근 연구가 이뤄지는 생활인구도 함께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해당 지역을 찾는 사람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1차적 목표는 여행, 관광객 중심의 체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체류형 입문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구 구미를 비롯한 주변 도시에 사는 여행객들이 7곳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근 대구와 구미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뚜렷한 문화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7곳군. 올해부턴 문화도시로 거듭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찾아오는 이들을 생활인구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닌데요. 성동구와 마포구는 거리에 색을 입히면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숲길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골목길 안쪽으로 유난히 붉은색 벽돌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갤러리와 카페, 일반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골목길 곳곳이 붉은 벽돌 건물로 채워진 겁니다. 벽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슷한 규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일관성에서 오는 편안함과 좀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벽돌 건물을 군집시켜 동네를 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에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지역을 지정했고, 붉은 벽돌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도 지원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하여금 성수동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자는 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주민 호응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길이 점차 이제 붉은 벽돌이 조성이 돼가면서 지역 특색이 된 겁니다. 뉴트로나 또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기성세대들도 붉은 벽돌이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오게 되면 아마 저희 성수동을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마포구 홍대 일대에도 붉은색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레드로드,
기다랗게 있던 공용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붉은색 길을 만든 겁니다. 홍대 거리를 관통하는 1.3km의 길을 붉은색으로 칠해 특화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킹과 전시, 각종 공연 등을 열면서 문화 공간화한 겁니다. 좀 더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만든 붉은색 길, 레드로드는 인근 상인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침한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이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좀 거닐 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로드 사업을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 않던 길을 소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웨이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들이 이제는 웨이팅이 형성이 되고. 평범한 동네를 특화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빛깔을 심고 있는 서울의 자치구들. 거리에 색을 입히며 관광객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20년 3월 일률적으로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을 적용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가 50km로 완화되는 시간대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스쿨존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1,520건 중 5.13%인 78건이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3년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관내 학교와 기관 4곳을 추천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 유휴 부지에 체육관이나 수영장, 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2027년까지 200여 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달성군 화원초등학교의 체육시설을, 서구 경운초등학교의 도서관과 돌봄시설을, 달성군 달성중학교에는 체험센터와 스터디 카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법인택시 종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택시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택시업계에 처음으로 취업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을 지원받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25만 원씩 받아 1년 근무할 경우엔 총 100만 원을 정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현재 대구의 법인택시 종사자는 지난 2019년 5,200여 명에서 올해는 3,500여 명으로 30%가 감소해 택시업계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오는 9월부터 인천시의 2자녀 이상 가구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구군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새싹기업 등 초기 단계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결정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아산에서 천안 간 고속도로가 9월 중순 개통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아산 천안 간 21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정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축 체육관 건립을 놓고 전주시와 갈등을 빚었던 프로농구단 전주 KCC 이지스가 연고지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KCC는 22년의 전주시대를 마감하고 부산의 새 동지를 틀게 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북 칠곡군. 최대 150억 원을 들여 관련 산업에 투자할 예정인데요. 인문 여행 프로그램과 숨은 여행지가 많은 만큼 주말 휴일을 이용해 가까운 칠곡으로 문화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